네, 안녕하세요. 2012년 4회 1과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2년 것도 마지막이네요. 예. 잠시만요. 아, 네, 됐습니다. 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복습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 반복되는 문제들 있죠? 특히 거기서 이제 계속 파생돼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시면서 꼭 다음 회차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물체 길이 각도 형상 측정이 가능한 측정기에서 이 3천 측정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천 측정기가 직전 회차에도 아마 그대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P 측정물의 위치를 검출할 수 있는 측정침을 3차원 공간에서 운영하면서 각 측정점의 공간좌표를 검출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래서 이런 물체가 예를 들어서 막 있으면, 이런 물체가 있으면 촉침을 갖고선 찍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형상을 지가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길이, 각도, 형상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이제 스캔하면서 형상을 스캔하는 식으로 해서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상당히 정확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 측정기도 뭐 자료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찾아보셔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은 공작물의 테이퍼를, 자, 테이퍼는 이런 부분이죠. 자, 테이퍼는 연속적으로 단면의 크기가 변하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테이퍼는 이 테이퍼가 큰 쪽은 파이 45, 파이 30 이렇게 두 군데로 경사가 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각도만 아시면 아니면 각도를 삼각함수 갖고 구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반의 공구대를 회전시켜서 가공하려고 한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이때 복식 공구대의 회전각은이라고 구했는데 구하라고 하는데요. 어, 테이퍼 부의 각도를 구하면 자, 이 테이퍼의 각도 이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을 내가 그렸다 쳤을 때 이 부분의 각도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사 각도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각도, 이 경사 각도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테이퍼 부분 30 부분, 요 30이죠. 여기 30이죠. 예, 그리고 탄젠트 세타를 지금 요걸 세타로 해서 구하고 있는 거니까 30분의 요 값을 넣으면 되겠죠. 요 값. 자, 이 값은 얼마냐? 이 값은 파이 45에서 30 뺀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7.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타 값을 구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뭐 세타는 뭐 굳이 쓰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0 탄젠트 인버스에 이렇게 계산기에 두드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바로 세타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식은 이거고요. 예,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3번 문제. 일반적으로 밀링머신의 크기는 호칭번호로 표시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래서 전에 문제 넘버 0, 1, 2, 3, 4 이렇게 해서 뭐 숫자가 얼마고 상하 크기, 좌우 크기, 뭐 이송 크기를 갖고서 이렇게 표를 제가 하나 뭐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숫자를 왜 뭐 굳이 이 호수별 0, 1, 2, 3, 4 이 호수별 뭐 숫자는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크기가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호수를 나누는 건지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이동거리, 테이블의 이동거리를 갖고 이렇게 호수를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넘버 0부터 4로 갈수록 테이블에 이동 가능한 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기계도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넘버 0부터 숫자가 커질수록 규격도 커진다. 뭐 아주 간단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4번 연한갈색으로 일반 강의 연삭에 사용하는 연삭숫돌. 자, 이거 뭐 뒤에 요거 용도까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대로 나왔죠, 이렇게. 자, 연한 갈색이고, 일반 강의 연삭. 요렇게만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갈색이라는 말로만은 이걸 A라는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강의 연삭에 사용된다. 그래서 연질의 강, 일반 강의 연삭에 사용된다라는 용도까지 매칭을 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A 숫돌, A 숫돌, A, W, A, C, G, C. 이 인조숫돌, 연삭숫돌 중에 자연 천연숫돌하고 인조숫돌이 있었는데 인조숫돌의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5번 CNC 프로그램에서 좌표계 주소와 관련이 없는 것. 자, 좌표계 주소는 CNC 좌표, 그러니까 그야말로 좌표죠. 어디로 가라. 어떤 좌표로 이동을 해라. 근데 여기서 원점에서 딱 여기로 이동을 하라고 예를 들면 이 부분의 x, z 값, 뭐 선반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부분에 x 얼마, z 얼마 이렇게 지정을 하면 바로 1로 가라는 거죠. 그죠? 그냥 이 좌표로. 근데 만약에 1로 이동하는데 u 얼마, w 얼마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 요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같냐, 여기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같냐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점을 내가 u 얼마, w 얼마라고 지정을 하려면 딱 요 좌표를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동한 값, 그리고 이만큼 이동한 값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 게 uw입니다. 선반을 예로 드는 겁니다. xz는 그래서 절대좌표, uw는 상대좌표, 뭐 이런 식으로 사용도 되고요. 그리고 밀링에서는 x, y, z가 절대좌표로 사용이 되고요. 딱 거기로 가라는 그런 좌표가 되겠죠. 밀링에서는 딱 그 좌표가 사용이 되고, I, J, K를 이용해서 상대좌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찾는 거냐면 좌표계 주소와 관련이 없는 거라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답은 4번인데요. PUX 이것들인데 PUX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보셨을 때 잠깐 내려보시면 잠깐만요. PUX는 여기 일시정지를 위한 지령 어드레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P나 뭐 U를 사용할 수도 있고 X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U 0.5, X 0.5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좌표계 관련 어드레스가 아니고 이런 수치들을 붙이기 위한 어드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레스는 이제 이 앞에 있는 G나 P나 U나 X나 이런 것들 다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좌표계 주소 어드레스가 아닌 것은이니까, 그래서 P, U, X 이런 것들은 P 얼마라고 해서 뭐 그게 좌표를 의미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P, U, X는 좌표계에 관련된 어드레스가 아니다. 이런 수치를 붙이기 위한 어드레스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약간 그래픽 작업이 잘못됐네요. 이게 이제 x 0.5를 얘기합니다. u 0.5, x 0.5, p 500 이렇게 G공사에 일시정지 드웰 시간 줄 때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G공사 p 500 이거는 이제 G공사 x 0.5로 써도 똑같은 의미고 U 0.5로 써도 똑같은 의미란 겁니다. 그래서 0.5초 동안 잠시 멈춰 할 때, 회전만 하고 이송 잠깐 멈춰 할 때 이렇게 드웰이라는 거 G공사를 쓰는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그냥 이렇게 하나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5초 같은 경우 이렇게 쓴다. 1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P1000 또는 X1점 또는 U1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코드 공부를 조금씩 해 놓으셔야 나중에 쭉 짜야 되는 상황에서 또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6번 피측정물과 표준자와는 측정 방향이 있어서 일직선 위에 있어야 한다, 배치해야 한다는 것.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측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후계 법칙입니다. 후계 법칙, 아베의 원리입니다. 아베의 원리. 바로 위에 있는. 후계 법칙은 시그마는 2 엡실론 할 때, 요게 이제 후계 법칙이죠. 우리, 어, 변형률 선도, 그거 나오는. 그래서 전혀 뭐 측정과는 연관이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베의 원리. 이렇게 아베의 원리 정도. 뭐 밑에 후크의 법칙, 헤르츠의 법칙을 자꾸 후크라고 하네요. 헤르츠의 법칙을 적어놨는데 요거는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 아베 원리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대상 부품은 측정기의 측정 축과 일직선 상에 놓여야 한다는 원리. 자, 외측 마이크로미터가 만족시키고,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외측 마이크로미터가 아베 원리에 만족됩니다. 그리고 내측 마이크로미터와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베 원리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이게 측정기를 제가 그리게 잠깐만요. 측정기를 그림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버니어 캘리퍼스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선반 축 같은 거를 재면 이렇게 재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그래서 얘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는 이쪽 방향인데 내가 눈금을 읽는 거는 이쪽이죠.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수직이죠. 그래서 이거는 만족시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쭉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죠.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과.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선반 축이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쳤을 때 얘를 다이얼을 돌렸을 때 마이크로미터는 그대로 일직선으로 읽을 수 있는데 이 버니업 캘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선과 지금 내가 이 눈금을 읽어야 하는 이 선이 수직으로 있죠. 일직선상에 있지 않죠. 그래서 위배가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아베 원리 의미 한번 짚어보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7번 벨트를 풀리에 걸 때는 어떤 상태에서 해야 하는가? 이거는 안전 문제를 낸 겁니다. 안전 문제 좀 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안전 문제가 아닌 것 같이 해놨는데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지 상태에서 해야 되죠. 당연히 뭐 돌고 있는데 풀리를 걸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건 안전 문제니까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고 자 8번 상형절사 하형절사 또 계속 나오죠.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비교 설명을 맞는 것 여기서 보시면은 상향절삭은 절삭력이 상향으로 작용하여 가공물 고정이 유리하다. 가공물 고정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향절삭은. 상향절삭은 기계의 강성이 낮아도 무방하다. 근데 이게 답이고요. 이게 답이라는 거를 이것도 좀 상향절삭에 대해서 이렇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계 강성이 낮아도 무방한 뭐 가공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렇죠. 근데 상향절삭이 하향절삭에 비해서 요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애매한 말이 잘 나오진 않는데 비교했을 때 기계 강성이 낮아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하향절삭에 비해서. 그래서 상향절삭은 기계의 강성이 낮아도 비교적 무방하다.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하향절삭은 상향절삭에 비하여 공구마모가 빠르다. 반대죠. 반대입니다. 하향절삭은 상향절삭이 공구마모가 빠릅니다. 마모가 빠르고 하향절삭은 공구마모는 느린데 잘 깨질 수 있는 거라 했죠. 이렇게 바로 찍고 가니까 이렇게 바로 찍어버리니까. 근데 상향절삭은 이렇게 쫙 쳐올리는데 점점 마찰이 커지기 때문에 공구마모는 빠르다. 하향절삭은 백래시를 제거할 필요가 없다. 하향절삭은 백래시 제거 장치가 꼭 필요한 그런 가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요. 한 번 더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겠죠. 자, 9번 연산속도의 입자 중 천연 입자가 아닌 것은 자, 천연 입자가 아닌 것 찾으시면은 아까 여기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죠. 여기 인조숫돌들. 그래서 여기 잠깐 나왔었는데 석영, 코른덤,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다 천연 입자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나는 A로 쓰죠. 그리고 WA, CGC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천연 입자가 아닌 인조 입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의 똑같은 걸로 두 문제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회차에.
자, 그리고 10번. 판재 또는 포신 등의 큰 구멍 가공에 적합한 보링 머신은, 자, 이건 이제 보링 머신 자체가 구멍을 크게 하는 거긴 한데, 이 중에서도 큰 구멍 가공에 적합한 것은 코어 보링 머신이라고, 이런 거는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보링 머신 중에서 구분을 하는 이런 것들은 암기가 없이는 좀 찾아내시기가 힘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큰 구멍을 만들기 위한 가공을 하는 기계는 뭐 이렇게 물었을 때 뭐 보링, 리빙 뭐 이렇게 따르게 보기가 나오면은 찾기가 수월하실 텐데, 이렇게 나오면은 암기를 하시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갖고선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11번. 어미자의 한 눈금이 0.5mm고 아들자의 눈금이 12mm. 이거를 이제 25등분한 버니어 캘리퍼스의 최소 측정 값은, 자, 요런 거 나왔을 때도요, 뭐, 딴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어미자 한 눈금이 0.5mm랍니다. 0.5mm. 아들자의 눈금이 12mm를 25등분한 거랍니다. 자,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 최소 측정값 했을 때, 자, 버니어 캘리퍼스는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런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눈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 원리 자체는 어미자의 한 눈금을 등분수로 나눈 값으로 나타내면 된다 이겁니다. 네, 등분수로. 그래서 0.5mm를 25등분 하시면 됩니다. 0.5 한 눈금을 갖고 몇 등분 했냐,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바로 0.5를 25등분한 0.02mm 라고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12번. 방전 가공에서 전극 재료의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방전 가공은 이제, 자, 보시면은 전지나 축전지 등의 전기를 띤 물체에서 전기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현상을 방전이라 한다.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이 방전을 연속적으로 일으켜서 가공에 이용하는 것을 방전 가공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전 가공의 특징 한번 보실게요. 자, 어떤 경도나 인성, 아주 딱딱하거나 아니면 인성, 뭐 잘 깨지지 않는 성질이죠. 취성 반대말. 이런 거 관계없이 전기 도체이면 쉽게 가공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기 도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도 캐치를 바로바로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전극은 구리, 흑연 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구 가공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구리, 흑연이 이제 전극이란 거는 어쨌든 선반 같은 걸로 치면 바이트를 얘기합니다. 공구를 얘기하는데, 공구의 가공이 용이하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형상의 공구로 만들기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리나 흑연은 굉장히 연한 성질입니다. 재료가. 연한 성질이어서 가공을 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얇은 판, 가는선, 미세구멍, 슬립 가공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이런 뭐 아주 조잡한 모양이나 아니면은 직접 가공으로, 그러니까 우리 절삭 가공 같은 걸로 손대기 힘든 부분들의 가공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극은 공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그래서 가공 속도가 높으면서 소모되는 속도는 느려야 당연히 경제적이겠죠. 그래서 방전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극 재료의 경도는 고려할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극이란 걸로 가공을 하는데, 그 가공하는 조건이 전극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연한 재료이기 때문에 공구 가공이 용이하고, 그리고 공구 가공이 용이할 뿐만 아니고 이 가공 속도를 높이면서 소모되는 속도는 느린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 생각해보면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다이얼 게이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다이얼 게이지 우리 선반 가공할 때 많이 쓰죠. 특히 축 맞출 때. 자, 보시면 다원 측정의 검출기로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눈금과 지침에 의해서 읽기 때문에 오차가 적다. 연속된 변이량의 측정이 가능하다. 다 맞는 말이고요. 자, 측정 범위가 넓고
접촉범위가 넓고 직접 제품의 치수를 읽을 수 있다. 자, 직접 제품의 치수를 읽을 수 있는 건 직접 측정기입니다. 뭐 버니어 캘리퍼스나 다이얼 게이지 같은 눈금이 있는. 근데 이거는 그 눈금의 의미가 비교를 하기 위한 거죠.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울퉁불퉁한 평면이 있을 때 이렇게 다이얼 게이지 갖다 댔을 때 얘를 왔다 갔다 시키면 이 눈금이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가. 근데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뭐 중요할 수는 있지만 딱 이 부분에 이 눈금이 얼마인가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제품의 치수를 읽는 게 아니고 얼마나 왔다 갔다 하냐. 그래서 얼마나 평면에 가깝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엄청 평면에 가까우면 얘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동그란 축을 우리가 있을 때 여기에 다이얼 게이지 갖다 대면 얘를 회전시켰을 때 축이 완벽하게 맞으면 얘가 눈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축이 맞았다. 이런 식으로 선반에서 작업을 하죠.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는 그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직접 측정기가 아니고 비교 측정기로서 이렇게 직접 제품의 치수를 읽는 거는 맞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 부분의 눈금 값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뭐 편심 가공을 하거나 할 때는 그 눈금에 왔다 갔다 하는 값을 읽긴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딱 어느 부분에 섰을 때 그 값이 중요한 거는 아니죠, 전혀. 자, 그 14번 연삭 속도를 고무해머로 때려. 자, 이거는 뭐 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울림이 없거나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은 균열이 생긴 숫돌, 정상적인 숫돌이 아닌 겁니다. 다 하나하나 놓고 현미경으로 관찰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1차 검사를 하고 1차 검사를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죠. 1차 검사는 외관 검사죠. 예, 외관 검사하고 나무 해머로 때려봤을 때 이런 소리가, 이런 울림이 없거나 둔탁한 소리가 나면 균열이 생긴 숫돌로 판정해서 바꿔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브로칭 머신에서 브로치를 인발 또는 압입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사 기어 유압식. 이게 첫 회인가 한번 나왔죠. 그래서 그때는 공합식이라고 돼 있어서 오답이었는데 이 세 가지 나사식, 기어식, 유압식으로 이런 문제로 다시 한번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16번 연성재료를 고속절삭할 때 생기는 칩의 형태. 자, 연성재료를 고속절삭한다. 가장 우리가 원활하게 가공이 되는 상태의 절삭 가공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동형 칩이 발생을 하고요. 제가 설명을 잠깐만요. 해놨나? 예, 유동형 칩. 여기 유동형 칩 말고는 제가 네 가지 나머지 절단형 뭐 이런 것들 설명을 안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유동형 칩 여기 생긴다는 거, 이럴 때 생긴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 연성재료, 그러니까 유동형 칩을 만드는 그런 조건이 우리 구성인선 방지책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연관이 져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7번 밀링 작업에서 일감의 가공면에 떨림이 나타난다. 자, 채터링이라고 하는 떨림, 이것도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데 채터링이라고 더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 방지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제가 해설에 적어놨지만 이 채터링 같은 경우에는 밀링뿐만 아니고 모든 기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줄여야겠죠. 뭐 무조건 완전히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공하는 것 자체가 모터가 돌아가고 뭐 이렇게 그런 뭐 되게 회전을 하는 그런 기계들이기 때문에 뭐 채터링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방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밀링 커터의 정밀도 좋게 하면 당연히 좋겠죠. 좋은 말 대부분 찾으면 되긴 됩니다. 일감 고정 확실히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터링 방지책 중에. 절삭 속건 개선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면 채터링이 생길 확률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이제 회전 속도 빨리 하면 기계가 무리를 하겠죠. 그래서 회전 속도는 어느 이상 뭐 너무 무리하게 빠르게 하면 좋지 않다. 가공할 때 보통 회전 속도가 빠른 게 더 좋긴 한데
무작정 올리면은 채터링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바이트의 여유각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여유각은 우리 플랭크 각이라고 하는, 플랭크면에 생기는 이 플랭크 각이죠. 그래서 이 여유각, 여유면, 그래서 얘를 이제 플랭크 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여유각을 주는 가장 큰 이유 보시면, 여유각이 너무 크면 날끝이 너무 약해져 쉽게 부러지게 되고, 자, 여유각이 너무 크면 이렇게 되겠죠. 바이트 형상이 이렇게 되겠죠. 너무 작으면 공작물과의 마찰이 심해져 나레마모와 절삭부 가열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게 너무 이렇게 작으면 공작물하고 이렇게 너무 크게 맞춰야 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각은 날끝과 공작물 사이에 마찰이 작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커도 안 되지만 너무 작아도 안 되는 이 여유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유각을 주는가?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가공하면 좋죠. 공구를 이렇게 만들면 훨씬 만들기 편할 텐데 굳이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공작물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자, 19번 면판붙이 주축대 두 대를 마주 세운 구조. 자, 두 대를 마주 세운 구조. 요것도 이제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요렇게 생긴 거는 차륜 선반입니다. 차륜 선반. 네, 차륜 선반이 요렇게 요런 특징이 있다. 면판붙이 주축대 두 대가 마주 서 있다. 이렇게 좀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코어 보링 머신처럼 그렇게. 그리고 20번 절삭 속도가 140m/min. 자, V는 1000분의 파이디엔 바로 떠올리시면 거기서 V죠. 그리고 이송은 F고, 이 이송을 보셨을 때는 본능적으로 F는 FZ 곱하기 N 요식을 떠올리셔야 되고, 요걸 보셨을 땐 V는 1000분의 파이디엔 요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문제에 뭘 원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식을. 그래서 절삭 조건을 이용해서 파이 80짜리 환봉을 파이 75로 1회 절삭한다. 절삭 길이는 300mm이다. 요만큼 하는 걸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거.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자, 제가 이렇게 저번에는 이렇게 비례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냥 여기다가 때려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는 회전수죠, 회전수. 지금 V는 1000분의 파이 dn을 이용해서 파이 dn을 이용하면 D값 여기 있죠? 그리고 V값 여기 있죠? 그러니까 N값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때려 넣으시면 가공시간이 바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무방하고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건 이거였죠. V는 1000분의 파이 dn을 이용해서 n값 구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자, 1회전당 0.25mm 이송하는 장치다. 여기서 주어진 게 그렇죠? 1m당 0.25. 자, 이게 1mm가 1회전당 0.25mm 이동하는 장치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장치고, 그러니까 300mm 이송할 때는 1200회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25mm 1회전이니까 300mm를 이송하려면은 1200회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200을 곱하면은 300이 나와서 0.25에 1200을 곱하면 300이 나오니까, 그래서 1200회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1200회전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주어진 거를 갖고선 구한 557rpm을 이용하면 557회전당 1분당 557회전이죠. 그래서 60초당 557회전이니까 1200회전 하려면 몇 초 걸리노 했을 때 이렇게 답이 129.26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2분으로 답을 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식을 직접 쓰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비례식으로 구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비례식으로 구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가 식이 기억 안 나는 문제를 풀 때도 좀 응용해서 하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1과목은 여기까지 할게요.